안녕.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컴퓨터 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내 유튜브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거나 목표로 하고 있을 거라서 공감이 아주 잘 될 것 같아. 게다가 90% 넘는 시청자분들이 20에서 40대여서 비교적 최근 기억의 대학 생활이 있겠지. 나는 그 악랄했던 과제와 교수님이 아직도 생각나. 과제 마감 기한을 시험 날짜랑 같게 내주시는 그 교수님. 혹시라도 컴공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봐. 왜 컴공 얘들이 노트북이랑 대화하면서 코딩하고 그렇게 밤을 많이 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도 그중 한 명이었지. 고통받았던 코딩 국수가 불쌍하면 위로의 의미로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해. 가장 먼저 내가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후회했던 점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걸 배운다는 점이야.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지금 유튜브처럼 영상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았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전공들 중에서 검색을 통해 문서를 찾고 그 과가 어떤지 글로만 판단했어야 됐지. 그래서 나는 별다른 정보 없이 개발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했고 심지어 최초 합으로 붙게 됐어. 붙고 나서는 와 나도 이제 해킹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나도 카카오톡 같은 어플 하나 만들어서 회사 차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대학교 가서 수업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지 뭐야. 해킹, 앱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파이썬으로 코딩 3개의 첫 발을 내딛게 됐어. 그래도 헬로 월드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해킹, 앱 만들기는 없지만 내가 개발에 재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헬로 월드 프린트 하는 거 끝나니까 그 뒤로 코딩 노베이스인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공부하고 이해할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바로 포문, 와일문 이 정도만 알려주고 나서 과제로는 맥도날드 주문 시스템을 만드는 걸 내주시더라고. 이때 너무 충격이 커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 휴, 첫 1년을 꾸역꾸역 보내고 나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가 왔더라고. 처음으로 배운 알고리즘은 이진탐색이었지. 이진탐색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어. 근데 또 갑자기 그래프에서 최소 비용 경로 찾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배우고 레드 블랙트리 배우고 아주 그냥 컴공은 중간이 없어. 쉬운 건 초등학생이 와도 할 수 있는 정도고 어려운 건 대학생도 몇 일 동안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야. 이렇게 나는 4년 동안 내가 고등학생 때 꿈꿨던 해킹, 앱 개발 같은 건 일도 듣지 못했고 그대로 졸업 당해버렸어. 지금은 이 코딩 국수 할멈이 대학 갈 때보다 전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많으니까 꼭 잘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컴공에 온 걸 후회했던 점은 과제가 진짜 많고 오래 걸린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밤샘 공부는 시험 전날에는 하는 거였잖아. 근데 대학교 오니까 시험 전날은 당연하고 과제 제출 전날에도 밤을 새게 되더라고. 이게 난감한 게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망이 없어 보이면 그냥 포기하고 일찍 잘 텐데, 될 것 같은데, 이거 고치면 되겠다. 왜 안 되지? 반복하다가 밤새고 정작 제대로 못 끝내고 과제를 제출한다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점수도 못 받고 아주 슬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 슬퍼서 한 학기에 밤을 몇 번 새야 하는지 계산을 해봤어. 과제는 보통 한 학기에 한 과목에서 6개 정도가 나와. 듣는 전공이 5개면 그래 맞아 한 학기 30개의 과제를 해야 돼.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5과목 시험을 2번 보니까 총 10일 동안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럼 한 학기 110일 정도 중에서 40일을 밤을 새야 된다는 거야. 물론 공대면 다 비슷한 처지긴 한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이면 상위권이지. 절대 공대 평균보다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 세 번째로 후회됐던 점은 생각보다 높은 영어 실력이 요구된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딩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에 검색해야 되잖아. 한글로 검색해도 되는데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많은 결과가 나와서 주로 영어로 검색하게 돼. 검색어가 영어다 보니 결과도 당연히 영어야. 모르는 게 적으면 검색을 몇 번 안 해도 돼서 영어 못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가 안 됐을 텐데 나는 모르는 게 많아서 검색을 많이 했거든. 이러다 보니 영어를 잘 못하는 게 아주 스트레스로 다가왔어. 특히 공식 문서 볼 일이 생기면 더 화가 났지. 물론 번역기 나 때도 다 있어서 쓸 수 있었는데 제대로 번역이 안 되기도 하고 페이지 전체 번역을 하면 코드까지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야. 그리고 이건 학교 바이 학교이긴 한데 학교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는 게 많아. 한국어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나는 수업을 거의 안 듣고 강의안만 죽어라 번역기 돌리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후회됐던 점은 학점을 따기 힘들다는 거야. 컴퓨터 공학과에는 특이하게 꼭 괴수들이 한두 명씩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정보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 탄 걸로 시작해서 어디 해킹까지 해봤다는 친구도 있고 학생 때 심심해서 게임을 50개 정도 만들었다는 친구도 있고 그래. 공대 다른 과에는 이런 괴수들이 없는데 왜 컴퓨터 공학과에만 존재할까? 정말 의문이야.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가 유독 복수 전공으로 선택이 많이 되는 과야. 복수 전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학점이 엄청 높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컴퓨터 괴수에 학점 괴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 같은 일반인은 바닥을 깔아주는 위치였지. 그 결과 나 코딩 국수도 낮은 학점으로 졸업하게 됐어. 이렇게 내가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한 걸 후회하는 순간을 이야기해봤어. 근데 사실 다 한때 후회했던 거고 지금은 너무 만족하면서 개발자 생활하고 있긴 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겁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후회되니까 컴퓨터 공학과 가지마 라는 뜻은 아니었어. 후회되는 점보다 좋았던 점이 훨씬 많았거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컴퓨터 공학과 가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게. 그럼 안녕.